대구시는 2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장 회의에 초청돼 26개 광주 공공기관장과 광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구 공공기관 혁신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구 공공기관 혁신은 구조혁신 단기간 내 완료, 전국 최초 단체장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제정, 전국 최우수 공공기관 혁신 지자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40억 원 확보 등 최초와 최고를 기록하며 전국의 공공기관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공공기관별 출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혁신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개혁이라는 용어와 혁신이라는 용어를 비슷한 목적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 사전적인 의미로도 개혁과 혁신은 커다란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7일 날 인수위가 출범했을 때 저희 TF팀의 명칭도 당초에는 시정개혁 TF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그 당시 당선인께서 왜 명칭이 개혁이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개혁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제3자의 힘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를 수술하는 것이다. 그것은 수동적인 이노베이션이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의 문제를 찾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풀어내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혁신이고 그것이 능동적 이노베이션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 팀 명칭이 시정혁신 TF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문제, 대구시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를 찾는가 하는 데서부터 대구시의 혁신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대구시의 현실이 이랬습니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1인당 GRDP가 꼴찌입니다. 그것도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꼴등의 자리를 뺏기지 않은 만년 부동의 꼴찌였습니다. 1위를 하고 있는 울산시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에 대구시의 채무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가장 높습니다만 서울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정 자립도가 90%에 육박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가난하면서 또한 전국에서 가장 빚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대구가 왜 이렇게 지난 30년간 몰락하고 몰락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가 되었는가? 저희가 인수위에서 많은 의논과 회의를 거쳐서 내린 결론은 대구시의 폐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7, 80년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선도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국가 통치 권력을 창출해낸 풍패지향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산업화를 선도하고 국가 통치 권력을 배출하고, 그러나 불행히도 대구 시민들이 갖고 있던 이 자부심은 폐쇄적인 자부심이었습니다. 현재에만 안주하고 인재의 문을 닫고 경제의 문을 닫고 우리끼리 하겠다라는 근거 없는 우월적 폐쇄성이 대구시를 지난 30년간 몰락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결국 취업 기회가 없는 청년은 도시를 떠나고 산업 전환에 실패한 채 섬유 산업의 영광만을 생각하다 보니 주력 산업이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신규 기업을 배척하다 보니 기업이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마솥안의 개구리라고 아시죠?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니까 처음엔 따뜻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내가 이 끓는 물에 죽을 줄도 모르는 개구리처럼 대구시는 그렇게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채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대구는 이렇게 폐쇄적인 도시가 되었는가? 그 기저에는 기득권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대구는 특정 명문고 출신들이 대구시의 지방 권력, 산업, 경제, 금융, 문화, 대구시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출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 이 기득권 카르텔이 대구시는 몰락하든 말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는 폐쇄성으로서 대거를 가둔 채 자기들만의 도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대구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인수위에서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혁신하고 대구시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느냐. 저희가 내린 결론, 핵심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 부분의 대혁신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공공 부분의 혁신이 필요하냐? 지난 30년간 대구시를 몰락시킨 그 폐해의 중심에 있는 것은 구조적 폐해와 관행적 폐해가 있었습니다. 관행적 폐해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하다 보니 그것을 고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조적 폐해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 구조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잘못을 고칠 방법이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구조적 폐해의 핵심에 공공부문,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수위 때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최우선 시정 과제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각 산하기관별로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 예산이 지속적으로 낭비되는 요소들을 그대로 다 나열해서 하나하나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각 기관별로 유사 업무, 중복 업무를 또 다 나열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매트릭스로 흐트려 놓고 원점에서 다시 살폈습니다. 방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행정의 책임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예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혁신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개선 방향은 유사 업무를 통합해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대시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향에 따라서 저희는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도출해냈습니다. 첫 번째,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도 중앙부처에서도 여전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 소위 말하는 알박기 인사, 단체장이 대통령이 바뀌어도 산하기관장이 본인의 임기를 고집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정 철학과 기관의 운영 철학이 다릅니다. 당연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가 이런 임기 불일치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조례로서 산하기관장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켰습니다. 두 번째, 임원들의 기관장의 연봉에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적어도 공공부문에서 연봉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기관장이 임원이 연봉 2억 3억을 받는다는 것을 어느 시민이 공감하겠습니까? 저희는 타 지자체를 다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아예 1억 2천만 원으로 공공기관의 임원과 기관장의 연봉을 상한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했습니다. 두 번째, 효율성 강화의 측면입니다. 공공기관, 저희 대구시가 그 당시에 18개의 산하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공공기관을 어떻게 구조혁신할 것인가? 저희는 인수위 6월 7일 날 출범해서 6월 29일 날 인수위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약 22일 동안 치열한 토론 끝에 18개의 산하기관을
11개로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6월 29일 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역대 모든 정부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은 지방정부는 점점 비대해져 왔습니다. 최근 10년을 보면은 각 지방정부 산하기관 수는 양적으로 1.5배, 예산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동안에 우리 기존의 행정조직이 소화할 수 없는 대국민, 대시민 서비스가 그만큼 증가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은 선거가 끝날 때마다 선거 공신을 위한 위인설관의 기관 설립들이 난무했고 이런 형태들이 결국은 지방정부의 비대화를 초래한 측면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산하기관의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대구시의 산하기관 현황입니다. 공사공단이 4개, 출자 출입기관이 14개에서 총 18개 기관이었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당시 대구 도시철도공사와 대구시 사업소로 되어 있던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과 운영을 합해서 대구교통공사로 통합하기로 했고, 세 번째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관리공단을 합해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그리고 6번에 사회복지를 위한 산하기관이 4개가 있었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이 4개의 기관을 모두 하나로 합해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로 통합했습니다. 이 7번이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이 모두 7개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관광재단,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대구미술관, 시립예술단. 이 7개 기관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 통합안을 저희가 6월 29일 인수를 마치면서 발표하면서 한 가지 세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100일 안에 끝낸다. 여러분도 다른 꼭 공공 부분 아닌 곳에서 경험하셨겠지만은 혁신의 동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혁신에 저항하는 힘은 시간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세력화되고 그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따라서 혁신이 목표한 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하면 혁신의 주체가 혁신의 대상에게 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작업들을 100일 안에 끝낸다라는 내부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시에 저희 홍준표 시장님이 저한테 늘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화해라.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결국 결론은 A가 아니면 난A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아니고 그 선택을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가에 있다. 저한테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혁신의 문제도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이익단체가 있고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노조가 있고 그 모든 복잡성을 다 가지고 나면은 1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가도 해결하지 못할 이 문제들을 저는 100일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추진 과정입니다.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저희가 7월 1일 날 제가 팀원 5명과 함께 시정혁신단을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부터 의회에 가서 살았습니다. 의장단을 설득하고 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의원 한 분 한 분을 설득했습니다. 왜 우리가 대구시가 혁신해야 하는가? 왜 이 작업이 급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8월 달까지는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말씀이 8월 달은 지금까지 의회를 연 적이 없다. 8월은 휴가철이고 을지훈련이 있고 8월은 절대 회기를 열 수 없다. 저는 9월은 안 된다. 9월은 늦다. 정말 그렇게 며칠을 의장장과 거의 뭐 밤을 새워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저희 대구시 의회 의장님께서 그러면 차라리 7월 달에 하자. 저는 당연히 좋습니다 했어요. 문제가 있는 게 7월 달에 처리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 예고를 해야 하는데 입법 예고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의원 발의는 입법 예고가 필요 없다. 의회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로 하겠다. 7월 11일 날 의회에 조례안을 보고하고 13일 날 이 모든 통합에 관련된 개정안이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7월 22일 날 산하기관 통합을 위한 7건의 조례안이 모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을 설득하고 나면 그날 제 앞에서 동의하고 찬성해 주신 분이 다음날 돌아가면 반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부탁하고 이익단체가 와서 반협박성으로 의원님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찬성이 반대로 바뀌어 있고 하루하루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구성이 국민의힘이 31명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가 한 분 계십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견제하시고 감시하시라. 그런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겠다라면 야당으로 가시라. 아니면 무소속을 하시라. 왜 의원님이 정당 정치를 합니까? 우리나라는 의회 정치인 동시에 정당 정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대통령 선거에 각 정당이 목숨을 걸고 합니까? 정권을 잡아야 그 정당이 지향하는 정강 정책과 정책을 실현할 텐데 그걸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각 정당이 목숨을 걸고 또 되고 나면 어느 여당 의원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발목을 잡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원 한 분 한 분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7월 22일 날 7건의 조례안을 모두 의회 통과시키고 7월 29일 날 조례를 공포할 수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조례를 다 통과시키고 난 이제 혁신의 형식은 다 완성된 겁니다. 저희들은. 혁신의 형식은 다 완성되었고 이제 내부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저희가 이 18개 기관을 11개로 통합하면서 전부 다 기관을 없애고 새로 신규로 설립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자 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전에 타당성 조사, 공청회 이런 과정들이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단기간에 해내기 위해서 통합의 모태 기관을 하나 두고 그 모태 기관이 다른 유사 기관을 흡수하는 형태로 이 통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흡수가 되는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진은 기관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해임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이제 흡수를 하는 모태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분들을 임기 도중에 해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야 다음 단계인 각 기관별로 그럼 이제 혁신의 내부를 어떻게 채워서 각 기관별로 이렇게 혁신의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참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러니까 5월 말에 전임 시장님께서 임명하신 저희 공사공단 중에 가장 큰 기관의 기관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5월 달에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장에 잉크도 나르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대구시가 혁신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혁신을 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혁신하고자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분이 스스로 보도자료를 내고 사직을 하셨습니다. 대구시가 가고자 하는 혁신을 위해서 내려놓겠다. 내가 혁신의 발판이 되겠다. 그분이 스스로 사임하신 이후에 나머지 공공기관장님들은 한 달 안에 모두 스스로 사직하셨습니다.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 25분 이상이 스스로 용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혁신의 대상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주체가 거꾸로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성공 비결까지 말씀드릴 건 없고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3가지입니다. 갈등사항이 기관 통합이 있으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선 본인의 신분에 대한,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의 문제.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천명한 것이,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동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노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 중에 하나가 저희가 환경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을 합해서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했는데 여기에 노조가 3개 있었습니다. 시설공단에 노조가 2개 있고 환경공단에 노조가 하나 있고 노조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바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1대1로 각각의 노조와도 회의하고 3개 노조를 모아서 회의하고 그렇게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서 통합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시의회의 반대입니다. 이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시의회의 이건 절대 권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소통의 문제 같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모르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의회에 가서 밤을 새워서라도 설득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런 공공혁신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것은 첫 번째는 책임성 강화입니다. 알박기 인사를 차단했고 방만 경영을 방지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을 완전히 비워낸 뒤에 새롭게 기관장과 임원을 공개 채용을 통해서 모두 다 충원했습니다. 그 과정은 그야말로 투명하게 했고 저희들의 판단 요소는 능력과 혁신 의지 단 2가지였습니다. 운영의 효율합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는 연간 23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고용인원도 260명 이상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크게 통합해 놓고 보니 시민들이 볼 때도 이 기관은 무슨 일, 이 기관은 무슨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복지 관련 출연기관 4개를 통합했습니다. 청년, 여성, 평생학습, 사회서비스. 이 4개를 통합함으로써 전 세대에 걸쳐서, 연령에 걸쳐서, 성별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던 복지 기능을 하나로 묶어 놓으니 이제 시민들은 복지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대구 행복진흥원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이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앞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각 기관별로 통합과 출범의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도시철도 운영을 맡고 있던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건설을 맡고 있던 시사업소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해서 대구교통공사로 통합을 했습니다. 7월 29일 조례 공포, 9월 1일 정관, 10월 1일 출범. 목표한 100일보다 10일 단축해서 완료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기능을 더 확대했습니다. 대구시에는 대구경북 신공항 또 군부대이전 같은 공공개발 사업들이 그런 수요가 많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더 보강해서 도시개발공사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29일 조례 공포에서 10월 1일 출범까지 3개월 만에 통합을 마무리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은 기존의 환경 분야, 시설 분야로 나누어 있던 환경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 4일 출범해서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확대 개편이었습니다. 저희 대구시가 갖고 있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과 ABB 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을 기능을 강화해서 이 부분이 지금 7월 29일 조례 공포하고 11월 1일 날 정관 조직을 정비해서 다른 기관보다 다소 늦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혁신진흥원은 당초에는 기관의 명칭이 디지털산업진흥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이 기관을 테크노파크에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산업부 소관, 저희 시와 산업부가 5대5 출자한 기관인데 저희가 통합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산업부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가 출자한 기관이다. 절대 통합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산업부 국장, 과장이 저한테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산업부에 요구한 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좋다. 기관을 존속시킨다. 조건이 있다. 2030년까지 향후 8년간 대구시에 산업부 사업 3조 원을 갖고 와라. 제가 3조 원의 산업부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이틀 뒤에 2조 2천억을 2030년까지 대구시에 투자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공문을 받고 제가 공문도 안 된다. 장관이나 차관이 내려와서 우리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해라. 2조 2천억 투자를 약속해라. 그래서 8월 31일 날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이 와서 저희 시장님하고 2조 2천억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혁신진흥원이 당초에는 통합의 대상에서 존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 통합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행복진흥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관련 4개 출연기관을 모두 통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29일 조례 공포하고 10월 4일 날 통합 출범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에 관련된 7개 기관 단체를 모두 통합해서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한데 묶었습니다. 7월 29일 조례 공포, 10월 7일 통합 출범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혁신 백서를 발간하면서 마지막에 발간사를 대신해서
저희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에 대한 말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대구시의 혁신 과정과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꼭 좀 두 가지만 우리 기관장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혁신을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언제 행동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혁신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저희 팀원들한테 늘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혁신을 마무리하고 돌아서는 순간 내가 대구시의 혁신의 대상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팀원들한테 늘 얘기했습니다. 돌아서면 내가 어제 해놓았던 혁신의 결과물이 혁신의 대상이 된다. 하룻밤 자고 나면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된다. 그런 심정으로 혁신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저희 대구시는 혁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어떤 구조적 폐해에 대한 혁신이었다면 관행적 폐해에 대한 혁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 폐해에 대한 문제보다 훨씬 어렵고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공공부문 혁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고 또 지금 사실은 우리 대구시, 광주시가 공통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는 광주 군공항 이전이 있고 저희는 대구, 경북, 신공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특별법이 국방위와 국토위인데 양 지역의 모든 영향을 좀 결집해서 2월 임시국회는 두 개의 특별법이 꼭 좀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달빛 고속철도도 우리 광주와 대구가 반드시 해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수도권에서는 타당성 조사하면은 경제성 조사에서 BC가 1이 넘는 사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AHP 평가를 해도 0.5가 안 넘죠. 결국 우리 광주와 대구시가 지역 역량을 모아서 에타 면제라는 정책적 결정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광주와 대구가 양축이 되어서 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두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